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자,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웹 서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DB 서버, 이렇게 세 개를 준다 그랬죠. 물론 이제 이게 보통 한 컴퓨터 안에다가 다 작성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OS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따로따로 나눠서 각각 A 컴퓨터에다가는 웹 서버, B 컴퓨터에다가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C 컴퓨터에다가는 DB 서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세대를 두고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컴퓨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렇게 다 구축해 놓으면 얘가 고장났을 때 나머지 둘이 정상적이어도 얘 때문에 서버를 내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자주 고장나는 거나 아니면은 자주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얘가 고장나도 여기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얘가 고장나도 얘가 서비스 할 수 있고, 얘가 서비스 하는 동안 얼른 얘를 붙여가지고 얘를 정상화 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유연하다,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훨씬 대응이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하나 고장나면 어쨌든 한 컴퓨터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이 컴퓨터를 내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서비스를 받던 모든 고객들은 갑자기 서버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 세대를 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다 리눅스를 쓰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윈도우 서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서비스 A가 여기 있고, 이제 B는 여기 있고, 자, C는 이제 여기다 설치하는데, 여기 또 뭐가 있다? 여기도 리눅스는 리눅스인데 제가 리눅스 배포판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분투라는 배포판을 쓰고, 여기서 센토스라는 배포판을 써요. 자, 그러면 얘랑은 완전히 좀 많이 다를 거고요. 얘랑도 명령어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패키지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던 걸 여기서 돌릴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이 위존성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돌아가는 게 여기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얘랑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죠? 계열 자체가 달라서 여기서 쓰는 패키지라든지 명령, 심지어 커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는 거 여기서 돌아갈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 맞춰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급성장하다 보면은 세 개만 쓰다가 이렇게 막 늘리거든요. 늘리다가 서비스 상태가 좀 많이 죽으면 다시 없애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추가한 시점과 이걸 추가한 시점에 시점이 다를 수 있죠. 이게 1년 전이고 이게 현재면은 이때 많이 OS의 배포판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전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할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서 여기에서 되던 게 여기서 안 되고, 그죠? 이게 확장을 했으니까 여기서 되던 걸 여기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되던 게 옮기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냐면, 이제 격리를 한다 그래요. 격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를 좀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컴퓨터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하드웨어가 있으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먼저 존재해야겠죠. 이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 일자 무식인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얘네가 자원을 쓰게끔 하는 거죠.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거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프로그램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하드웨어들을 좀 관리를 해주고 건드려주는 걸 커널이라고 해요. 운영체제에는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널도 프로그래머들은 좀 알아도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 모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 윈도우에서도 뭐 탐색기라든지 뭐 쉘이라든지 윈도우에도 파워쉘이라고 하이퍼쉘, 뭐 파워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놓고 또 여러분들은 마우스를 이렇게 따갑따갑 클릭하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가서 얘가 이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런데 뒤져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운영체제는 어쨌든 이렇게 3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엔진엑스도 설치를 할 거고 PHP도 설치를 할 거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엔진엑스라는 거는 커널에 어떤 자원들을 사용하겠죠. 뭐 네트워크라든지, 그렇죠? 뭐 연산을 할 때도 CPU를 사용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 중인 상태를 보통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거 용어 중요해요. 이거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그건 프로그램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을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줘서 굴러가게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로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로 등록된 상태가 되어야 엔진엑스는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가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PHP가 엔진엑스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자원을 다 쓰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얘랑 CPU가 한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먼저 사용하고 있으면 얘는 기다려야겠죠. 동시에 못 쓰니까.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얘가 어느 정도 처리가 다 되면은 CPU를 얘한테 할당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PHP가 먼저 실행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뭐 프로그램 2가 있었어요. 얘가 갑자기 끼어 들어오면은 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새치기 당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 요청을 했을 때 누가 먼저 실행이 돼야 하며, 누가 이 자원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며, 누가 자원을 얼만큼 사용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이 커널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운영체제 커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이 커널의 사용 방법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중간 지점에 사용하는 방법, 호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의 층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눅스를 예로 들자면은 배포판마다 조금씩 달라요. 배포판마다 이 커널을 사용하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런 패키지들이 커널 배포판마다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커널은 동일한 커널을 써요. 리눅스 배포판들은 동일한 커널을 쓰지만 이 커널에 접근하는 방법, 커널을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이 배포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센토스에서 돌아가던 게 우분투라는 배포판에서는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령어도 다른 게 조금씩 있습니다. 패키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조금씩 다르고.
자, 그래서 센토스만 사용하던 사람은 우분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커널이 같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커널을 다루기 위한 주변 패키지들 좀 달라요. 아시겠죠? 자, 요런 구조를 일단 염두에 두고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하드웨어고요. 커널. 유저 모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왔냐면 컴퓨터가 이 자원을 지금 자원이 여기가 아니죠. 프로세스 1이고 프로세스 2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자원을 이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커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이제 프로세스 1 같은 경우는 위존성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게 위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 1이 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밑바닥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요새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 놨으면 그걸 가져다 쓴 다음에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 추가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위존성이라는 게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네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진행할게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이 위존성의 버전이 1이고 버전이 2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프로세스 2라는 애가 요거를 얘도 써요. 위존성 2라는 걸. 얘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위존성 2는 프로세스 1도 쓰고 프로세스 2도 쓰죠. 프로세스라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바로 합시다. 프로그램 1도 위존성 2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2도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버전 2로 만들었어요. 얘는 버전 2. 그리고 얘는 만들어질 때 우리가 다운로드 받기 전에 누군가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이 위존성을 버전 1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1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1을 돌리기 위해서는 위존성 2를 버전 2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종의 이유로 버전 2에서는 이 프로그램 2가 사용하던 함수가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전 1에서 잘 작동하던 거를 버전 2에서 뭐 보안상의 문제를 없애버렸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버전 1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 함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안 돌아가겠죠? 우리가 V2로 위존성 2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두 개를 돌리려고 하면 얘는 돌아가도 얘는 안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V2 버전을 V1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또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정말로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뭐 과장 좀 못해서 50%의 문제는 다 여기서 발생해요. 뭐 안 돼가지고 하루 잡아먹으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얼마나 이게 진물이 나겠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되게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깔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이게 자원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나의 문맥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치 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막 여러 개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랑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버전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같은 자원을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얘네들을 서로 다른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합니다. 요새는 이제 옛날에 이런 기능을 잘 안 썼는데 요새는 이거를 격리, 쉽게 말해 격리, 어렵게 말하면 가상화라고 해서 이 가상화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 환경에는 가상화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가상화는 그냥 격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와 얘를 이제 격리를 시켜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일단 가상화라고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컴퓨터를 여러 대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역시 하드웨어가 있고요. 커널이 있고요. 유저가 있으면 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해요. 이 격리를 아예 프로그램 단위로 격리하지 말고 어떤 서비스 단위로 격리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격리라는 걸 이제 가상화 시켜가지고 두 개가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일단은 운영체제 단위로, 그죠? 서비스 단위로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격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운영체제를 내가 여러 개 입맛에 맞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체제를 이렇게 세 개를 둔다고 쳐볼게요. 여기 운영체제 1, 2, 3. 자, 그러면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운영체제를 여러 개 두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버추얼 머신이죠.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커널을 여러 개, 그죠?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를 세 개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운영체제 1에는 뭐 센토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는 우분투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큰 OS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든 거죠. 세 개를 더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얘랑 완전 별개잖아요. 그냥 서로 다른 컴퓨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프로그램 1과 여기 위존성 1 버전 1, 여기는 프로그램 2와 여기도 위존성 1인데 여기는 버전이 2. 이렇게 설치하면은 서로 다른 컴퓨터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제가 제 컴퓨터에서 뭐 했다고 영희 컴퓨터에서 뭐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 컴퓨터 내에서 격리 기술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상화 기술을 써가지고 OS를 3개인 것처럼, 컴퓨터를 3개인 것처럼 만든 게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걸 실행하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물리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여러 가지 버전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또 조금 불만이냐면, 자, 여러분 이 커널이라는 거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거. 자, 커널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컴퓨터 자원 있죠, 하드웨어를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들이 있는 그걸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이제 유저들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어요. 패키지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이 탐색기 같은 거,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 윈도우 깔면 바로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윈도우 만든 애들이 유저 사용하기 쉽게, 그렇죠? 이 커널을 직접 다루는 거는 유저들한테 어려우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패키지들.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배포판이 달라져요. 센토스가 나올 수도 있고 우분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이거 수백 개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제일 맞는 배포판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커널만 있으면 어쨌든 리눅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커널이 예를 들어서 100메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커널에 들어가는 코드의 양과 여러가지가 100메가라고 가정을 해봐요. 패키지가 나머지가 한 800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센토스를 처음 설치하려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1기가 정도가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거는 예시예요. 이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아마 더 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은 이 커널을 통해서 이제 뭐 하드웨어를 쓰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필요할까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얘네들 없어도 커널만 있으면 내가 내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내 프로그램의 커널을 통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이 패키지들은 아주 사용자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안배가 돼서 굉장히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마련된 거긴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단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거 다 제치고 난 여기서 엔진엑스만 한번 돌리고 싶다 이거예요. 엔진엑스만. 자, 그럼 여러분 엔진엑스가 다른 위존성 패키지가 엄청나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필요한 위존성 패키지는 정말 조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포판들은 여러가지 서비스를 고려해서 엔진엑스에 필요한 패키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패키지를 미리 마련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엔진엑스만 돌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 필요 없죠. 이거 패키지 다 필요 없고 엔진엑스에 필요한 살짝 조금의 패키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패키지가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VM은 센토스 그 자체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커널뿐만 아니라 유저 패키지들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워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를 하나 돌리기 위해서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뭐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다 이거 만들 때 분배를 했잖아요. 이거 만들 때 분배했죠. 이거 여기서 보시면 막 프로세서 뭐 1개, CPU 1개 분배하고, 여기 뭐 메모리도 뭐 한 4기가 정도 분배하고, 저장소도 몇 기가 여기서 안 나오지만 나오네요. 30기가 분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자원을 일정 부분 할애를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 OS를 굴리는데 90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할당받은 거예요. 90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엔진엑스를 굴리는 데는 10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S를 계속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할당받은 자원의 90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좀 무거워서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좋은 디자인이지만 여기서 좀 더 좋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빠르게 성능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키지 다 빼버리고 커널에서도 핵심 기능만 남겨놓은 이런 식으로 다 걷어냅니다. 패키지 걷어내고 정말로 커널만 남겨놔요. 여러분 이 커널은 우분투든 뭐 센토스든 데비안이든 여러가지 배포판, 수백 개의 배포판이 커널은 다 공유합니다. 리눅스 커널은 하나예요. 리눅스 커널은 하나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배포판이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커널 하나 있으면 리눅스 프로그램 다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딱 커널만 남겨놓고 이 커널 기반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를 정말 소수로 설치를 해가지고 환경에 맞게 이거를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가상화 기술을 써서 외부에서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전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리눅스의 이제 C그룹이라는 기능과 네임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면은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격리된 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사용법은 저희 수업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일단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격리를 시킬 수 있어요. 가상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격리된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커널은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컨테이너에 뭐만 들어가냐면 이렇게 패키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뭐 소스코드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랑 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데 사용된 위존성들,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커널은 어디에 있냐? 이 커널은 어디에 설치돼야 돼요? 우리 컴퓨터에 설치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게스트 OS에서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비교하시라고. 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하드웨어 커널 유저면은, 자, 이 커널은 이제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컴퓨터 커널 하나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도커라는 녀석을 설치를 합니다. 도커 엔진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자, 이 도커 엔진이 그 핵심이 되는 내부 커널이 있죠.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그렸다. 그래서 이 도커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엔진X 관련된 프로그램과 패키지, 여긴 PHP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패키지, 여긴 DB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도커 엔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널이랑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리된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각각 구동을 하려면 도커라는 녀석을 설치를 해서 얘가 공통적인 커널을 이용해서 실행되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얘랑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 서로 다른 컴퓨터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세상을 얘는 전혀 알 수 없고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개가 만약에 하나의 유존성이라고, 그러니까 서비스 유존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번만 딱 컨테이너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는 어디 가서든 도커 엔진만 설치가 되면은 어디 가서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커 엔진만 설치하면 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우분투든 센토스든 심지어 윈도우에서도요, 도커 엔진만 설치하면 돌아갑니다.
이제 물론 윈도우 환경에서 하는 거는 저희 수업 범위에서 역시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일단 센토스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토스 이 로컬 환경에다가 도커 엔진을 설치를 하고, 그렇죠? 저희가 뭐 엔진엑스든 PHP든 이 환경들을 각각 컨테이너화 시켜서 저희 센토스에서 돌리면 컴퓨터 세대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얘보다 훨씬 가볍죠. 여기에는 커널이 다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패키지도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패키지 다 제외하고 커널만 아주 가벼운 커널만 넣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러 개 생겨도 훨씬 부담이 덜한 거예요. 자, 대충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00% 이해를 못해도 그냥 느낌 오는데 약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뭐 개념을 몰라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다가 개념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일단 큰 그림 이렇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인 거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격리가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두 OS 사이에서도 VM일 때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하려면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다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엔진엑스랑 뭐 PHP랑 만약 DB라고 하면은 얘네도 서로 통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통신 못합니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신 못하고요. 우리가 얘랑 얘네들도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 격리 기술에는 네트워크도 격리가 돼요. 모든 자원과 그런 게 격리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격리가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을 해줘야 얘네들이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네트워크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